반갑습니다. D협에서 재무와 가치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멘토 윤수명입니다. 이번에 할 종목은 대우 부품이고요. 대우 부품 같은 경우에는 자본이 올라가면 주가도 이에 따르는 경향이 있다고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자본 외에도 2분기 실적에서 집중적으로 볼 것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 내용을 오늘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 자본이 오르면 대우부품의 주가는 이 자본을 따라간다는 것만 먼저 인지를 하시고 계속 시청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은 재무제표를 볼 건데요. 대우부품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매출액이 2023년도 1분기를 본다고 하면요, 5,386억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96억이 나옵니다. 당기순이익은 43억이 나오고요. 자본 총계는 그렇게 해서 1,859억이었어요. 좀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네 가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2024년도 1분기를 보면요, 매출액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영업 손실이 났죠? 그리고 단기 순손실이 마이너스 55억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결과 자본이 1823억으로 떨어졌고요. 지금 이렇게 봤었을 때 우선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지금 단기 순이익이 마이너스 55억이 떴죠. 그 결과 자본이 줄어들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부분이거든요. 영업, 그러니까 대우부품 같은 경우에는 영업 손실이 나고 단기 순이익이 흑자가 난다고 하면 주가가 오를 확률이 높죠. 잘못 말했습니다. 주가가 아니라 자본입니다. 자본이 오를 확률이 높죠. 한마디로 지금 대우 부품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보다 중요한 것은 단기순이익이고, 단기순이익보다 중요한 것은 자본 총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결국 단기순이익이 자본에 그 영향을 준다.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자본 변화에 따라서 주가가 어떻게 따라가는지를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부채를 늘리기 위해서는 단기 순이익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니까요. 그럼 정리를 해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매출액이 올라가야지 영업이익이 올라갈 확률이 높죠. 지금 2023년도 2분기만 하더라도 매출액이 올라갔습니다. 그 결과 영업이익도 크게 올라갔고요. 영업이익이 올라가니까 당기순이익도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대우부품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회사가 이런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올라가잖아요. 당기순이익이 올라가면 나중에 총포괄손익까지는 가겠지만, 그렇게 설명을 하면 어려우니까 당기순이익 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당기순이익이 있습니다. 당기순이익이 연말이 되면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가요. 그러면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에서 고민을 합니다. 유보를 할지,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칠지, 그럼 배당이겠죠. 아니면 투자를 할지, 이거를 결정을 해요. 그리고 이때 유보를 올리게 되면요, 자본이 올라갑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대우 부품에 한해서는요.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대우 부품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자본을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러면 진짜 주가가 자본을 따라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는 자료는 BPS라고 합니다. 이 내용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주당 순자산 BPS는 자본을 베이스로 한 재무지표다. 이게 다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빨간색 선인 BPS 같은 경우에 자본을 베이스로 구한 재무지표이기 때문에 그냥 자본의 증감을 나타내는 그래프이고요. 검정색 부분이 바로 주가입니다. 그럼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본이 올라가니까요, 주가도 올라갔죠. 그리고 자본이 횡보를 하니까 주가는 하락을 하고 횡보를 합니다. 그리고 자본이 오르니까 주가도 올랐죠. 그리고 자본이 내려가니까 주가도 내려갑니다. 마지막으로 자본이 올랐죠.
주가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이 조정을 받으니까 주가는 하락을 합니다. 말 그대로 정비례 관계입니다. 정비례 관계.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같은 방향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주가가 확실히 자본을 따라간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 있잖아요. 자본을 올리기 위한 전제 조건은 영업이익이 아니라, 물론 영업이익이 먼저 올라야죠. 근데 그 전에 먼저 중요한 거는 이 순이익이다. 그래서 대우부품 같은 경우에는 단기 순이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본과 함께요. 이거를 알고 연결 포괄 손익 계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나온 2분기, 그러니까 단기 보고서이고요. 단기 보고서 중에서 오늘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이런 거 비용 같은 거 다 넘길게요. 단기 순이익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번 2분기에 3억 8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작년이나 비교를 하면 작아졌지만 그래도 흑자 전환을 했다. 이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1분기 때는 마이너스 5천만 원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유 때문에 그 적자 보던 거를 흑자로 바뀌었으니까 EPS가 올라갈 확률이 높다. 한마디로 자본이 올라갈 확률이 높아졌다. 이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자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자본이 아니죠.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세 개로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보, 그리고 투자, 그게 아니면 주주배당.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유보율이 이게 지금 대우부품에 한해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회사랑은 완전 달라요. 유보율이 높아질수록 지금 대우부품의 주가에는 유리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전환사채가 원래 안 좋은 거잖아요. 주주 입장에서는. 근데 전환사채가 권리 횡세가 된다고 칠게요. 그러면 부채에 있던 게 전환사채 자체 어감이 원래 사채가 부채잖아요. 부채로 있던 게 자본으로 가요. 다른 회사에서는 전환사채 부분이 국가를 희석을 시키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닙니다. 하지만 대우 부품에 한해서 전환사채가 만약에 권리 행사를 하게 된다고 하면 자본으로 빠지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자본이 올라가겠죠. 자본이 올라가면 BPS가 올라가고요. 그러면 BPS랑 자본을 따라가는 국가가 이제 자본이랑 BPS를 따라가잖아요. 이러한 부분에서 대우 부품에게는 좋은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하는 거랑 주주하는 것보다는 유보율을 더 올리는 게 주가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대우 부품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일반적인 회사랑은 진짜 주가의 흐름이 좀 많이 다르다였습니다. 일반적인 회사 같은 경우에는 배당 잘 주고 그리고 전환사채 남발 안 하고 유상증자를 안 하는 업체들이 원래 주가 흐름이 좋거든요. 그런데 대우 부품 같은 경우에는 자본을 따라가서 그런지 좀 다른 업체랑 좀 약간 특이한 성향이 있긴 있습니다. 저도 이것저것 보면서 좀 많이 놀란 부분도 있었고요. 어쨌든 지금 일반적인 부분은 아니에요, 확실히. 그래서 계속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이거는 대우 부품에 한해서 말씀을 드린다. 이 부분은 대우 부품만의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러한 내용들 때문입니다. 어쨌든 대우 부품 같은 경우에는 자본이 올라가야지 주가가 올라가는 업체이고요. 자본이 떨어진다고 하면 주가는 떨어지는 업체이기 때문에 자본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단기 순이익이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대기업에서 재무와 가치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멘토 윤수명입니다. 감사합니다.